조선 정조 18년 충청도 어떤 산골 마을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양반집 아들 이세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백정집 아이 박돌이었습니다. 세준은 10살이었고 도리도 10살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였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준은 마을 중앙의 깔끔한 양반 저택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사시험에 급제한 이진사였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교육에 남달라 신경을 쓰는 분이었지요. 세준아, 오늘 글얼은 다 외웠나? 예, 어머님. 세준은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빨리 배우고 생각도 깊었지요. 도리는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정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지요. 아버지 박서방은 도살업을 하는 백정이었습니다. 도리도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도리를 피했습니다. 도리와 놀지마, 백정 아이잖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도리는 혼자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산길을 걸었습니다. 두 아이가 처음 만난 것은 그해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준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강가로 내려가다가 큰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도리를 보았습니다. 세준은 멈추었습니다. 백정 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백정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세준은 잠시 서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의 낚시실에 고기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아! 세준은 자기 모르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만났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먼저 웃었습니다. 밝고 환한 웃음이었지요. 고기 보러 왔어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앉아요. 여기 자리 있어요. 세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아이는 해가 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도리는 이야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산에서 본 것, 강에서 본 것, 아버지한테 들은 것, 세준은 귀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도리, 내일도 여기 올게요. 정말요? 그리고 정말로 세준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세준은 도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하야, 이건 느리고. 도리는 눈을 반짝이며 따라 쓰었습니다. 세준아, 글이 정말 재미있어. 도리도 잘 배우잖아. 금세 배우니까. 도리는 기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백정은 글을 배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돼요? 글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도리는 그때 세준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여름이 깊어지면서 두 아이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산에서 약초를 따고 저녁에는 바위 위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세준아, 별이 왜 저렇게 많지? 글자가 많은 것처럼요. 하늘도 글로 가득한 거지요. 도리는 깔끔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하늘의 글은 누가 쓴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글이겠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진사 아들이 백정 아이와 어울리고 있다고.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그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세준에게 불렀습니다. 세준아, 도리와는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세준은 놀랐습니다. 왜요? 어머님, 도리는 좋은 아이예요. 좋은 아이라도 백정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집안이 지목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세준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야.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원하는 법이 있어. 그 법을 어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지. 세준은 강가로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만나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리, 어머님이 우리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아버지한테 비슷한 말 들었어. 아버지께서도요. 응, 아버지가 그랬어. 세준아이처럼 양반 아이와 가까이 지내면 세준아이한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두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리, 나는 아직 만나고 싶어요. 도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리고 두 아이는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적게 오는 강 너머의 작은 숲속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만나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빈터에서 세준은 도리에게 계속 글과 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곱하기야. 이렇게 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도리는 빠르게 따라했습니다. 세준아, 이거 진짜 신기해. 세준은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리는 이렇게 영리한데, 만약 도리가 백정이 아니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때 도리가 말했습니다. 세준아, 사실 아버지가 아픈 거야. 도리 아버지가요. 일이 힘들어서 겨울이 오면 더 힘들 거야. 우리한테는 돈이 많지 않아. 세준은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요. 이진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그 백정 아이냐? 이진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이진사는 조용히 쌀 한 가마와 약값을 도리 아버지에게 보내었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은 종이와 함께 도리 아버지 박서방은 그날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진사 양, 왜 이런... 그때 이진사의 종이 위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웃이라는 이유로. 그날 이후로 이진사와 박서방은 비밀리에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지요. 박서방, 당신의 아이, 영리하다고 세준이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이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한데 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진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겠습니다. 박서방은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진사양, 그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건 위험한 일이지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진사는 도리에게 글과 셈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진사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고 두 아이는 계속 만나었습니다. 이제는 숲속 빈터가 아니라 이진사 저택의 서재에서였습니다. 도리는 처음에는 잔뜩이고 긴장했습니다. 양반 저택에 발이 닿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진사님,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실 텐데요. 이진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리야, 화가 나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야. 도리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겨울, 세준과 도리는 더 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준은 도리에게 자신의 옷을 몰래 주었습니다. 백정은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도리, 이거 입어보여. 세준아, 이건 안 돼. 백정은 이런 옷을 입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만 둘이 있을 때요. 도리는 세준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도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준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도리는 이런 것조차 누리지 못해야 하는 건가요? 봄이 왔고 두 아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사도가 부임하는 잔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백정들은 물론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세주는 잔치날 도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가져온 음식을 도리에게 몰래 가져갔습니다. 도리, 이거 먹어요. 잔치 음식이에요. 도리는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세준아. 그런데 도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웃음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도리, 왜 그래요? 도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준아, 사실 어떤 건, 남은 건 아무리 좋아도 남은 건이야. 세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리, 아니, 세준아가 가져온 거니까 괜찮아요. 진심이니까요. 하지만 잔치에서 남은 건 아니라 같이 앉아서 먹는 건, 그게 진짜 먹는 건이야. 세준은 그 순간 도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아픔 속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준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세준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리도 잔치에 초대할 수 없을까요? 이진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준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왜요? 마을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도 도리는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이진사는 아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말 마을에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그 자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리 아이도 우리 마을의 아이입니다. 왜 우리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가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진사님, 백정 아이라고요? 그건 아이는 아이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일부는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두 눈 두 귀를 먹을 수밖에 없군요. 결국 마을은 합의했습니다. 도리도 다음 마을 잔치에는 참석할 수 있다고. 도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세준아, 진짜야? 예, 진짜요.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잔치날이 왔습니다. 도리는 집에서 평소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백정이라면 입어야 하는 옷이었지요. 페랭이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도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도리, 잠깐. 세준은 자신의 페랭이 대신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도리에게 건너었습니다. 이건, 하지만 백정은, 오늘만요. 오늘은 그냥 마을 아이로서요.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잔치 자리에 두 아이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도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세준이 도리의 곁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도리요. 우리 마을 아이예요. 세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리야, 같이 놀을래? 도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리는 처음으로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두 아이는 잔치가 끝나고 강가로 걸었습니다. 세준아, 도리요? 도리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세준도 웃었습니다. 나도요. 그리고 두 아이는 강가의 큰 바위 위에 앉아 달빛 아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준은 17살이 되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도 17살이었고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여전히 글을 읽고 셈을 했습니다.
이진사가 가르친 것들을 잊지 않았지요. 어느 날 도리의 아버지가 아주 심하게 아팠습니다. 도리, 아버지가. 세주는 급히 도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리, 의원을 불러야 해요. 세준아, 돈이 없어요. 세주는 한마디도 더 듣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이진사는 즉시 최고의 의원을 불러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약값도 아무 조건 없이 내었지요. 박서방은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사님, 정말 왜 저한테? 박서방, 우리는 이웃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친구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서방은 세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준아, 고마워요. 도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세준아가 한 건 엄청난 것이야. 도리한테 세상이 달라 보이게 해준 것이지. 세준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도리가 세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준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요? 아버지가 회복되면 도리 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마을 잔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보겠어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준은 다시 마을 모임에서 주장했습니다. 박서방은 음식을 잘 만드는 분입니다. 마을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한 번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박서방이 준비한 음식은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세상, 이거 박서방이 만든 거야? 맛이 정말 진짜 맛있지. 마을 사람들은 놀랐고 박서방의 음식솔에 눈이 오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박서방은 마을 잔치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주는 그 곁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세주는 18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급제 축하잔치에 도리도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도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도리야, 잘 왔어. 고마워요. 세주는 잔치 중간에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 잠깐. 두 사람은 잔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준아, 축하해요. 도리, 사실 나는 한 가지를 더 원해요. 뭐요? 세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도 저야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세준아, 도리 아버지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도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준아, 처음부터 나는 세준아를 만나서 달라진 거야. 아니요. 도리가 스스로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강가로 내려가었습니다. 큰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 바위였지요. 세준아, 도리요?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난 거 기억해? 물론이요. 그때 나는 아무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트했어요. 백정이니까요. 세주는 도리의 곁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본 것이지요. 두 사람은 강 위의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준아, 앞으로도 우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평생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평생 지켜졌습니다. 세주는 관직에 오르면서도 도리와의 우정을 깊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도리도 아버지를 도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백정과 양반이 같은 잔치에서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차별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준이 신살이 되었을 때 도리가 한날 저녁 찾아왔습니다. 세준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세준은 즉시 도리의 곁에서 지내며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가셨군요. 우리 마을이 반들어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도왔습니다. 세준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리도 눈물을 흘리며 세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아, 아버지가 제일 원하셨던 것이지요. 도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본다는 것. 세준은 도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도리, 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이루셨어요. 도리 덕분에.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세준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을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도리, 한 가지만 말할게요. 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빛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야. 두 사람은 강 위의 달빛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준과 도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술도 귀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아이가 강가에서 만나고 친구가 되고 서로를 지켜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조선시대의 진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지요. 세준과 도리는 그 두꺼운 벽을 혼자 부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걸음씩, 하루하루씩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